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먼저 좀 안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신통한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 와이긴 한데 뭐 지금 긴급 시장 점검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원인과 결과까지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의 사주팔자를 뭐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 세제 개편안 이슈가 나오면서부터가 엄청나게 증시가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40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제 개편안이 어제 오후 5시에 나왔는데 그거 나오고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렇게 딱히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래도 내년에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 많은 거라 괜찮나라고 좀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원래 8월 1일 날 이제 나왔어야 하는 이슈가 네. 이제 한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288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3,300포인트를 뚫어주면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솔직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야기가 미리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뭐 그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신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제 윤 정부 시절 때 이제 그렇게 있었던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도 일단 금투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좀 원래대로 회귀시킨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선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타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코스피 5천 그리고 이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좀 니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밸류업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표명을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원래 기존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과세안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20%에서 25%의 저율과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배당소득 관련해서 최고세율을 35%로 설정을 했고 결국에는 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었다라는 비판을 지금 계속 이제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지금 상황을 만약에 정부 쪽에서 지금 만약에 인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저는 EEJ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EEJ라는 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정책 모멘텀을 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그런 자금들을 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끌어와서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밸류업을 통해서 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 자체가 약간 좀 반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정책의 수정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다시금 상향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도 어느 정도의 좀 조율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뿔이 난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도 뭐 코스피 5천 가는 길이 5만 명 돌파했어요. 네네, 지금 뭐 개미 때리기 아니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곡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내지는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달래기 격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증시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런 움직임이 수급 동향으로도 사실 조금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전거래부터 좀 그렇게 심상치 않았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현물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선물은 나왔어요.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전거래부터 외인 쪽에 그런 이제 투매 물량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쪽 투매가 조금 더 가속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1조가 넘는 대거 물량들이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방향성이 다시금 좀 어떻게 재논의가 되는지, 공론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음 주 장에서 좀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5천을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2달 동안 좋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2달 기간 동안에 이제 예전에 작년만 해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올해는 리버스가 돼가지고 국장 진입이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만약에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국장이 뭐 그럼 그렇지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곽유정 대표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주말 안에 많은 움직임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과 동시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지표보다도 오늘 제가 어제 네, 어제 하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출연해서 제가 밴드 하단을 3,000포인트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몰랐는데 맞아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거는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포지션이 선물 매도하고 콜옵션도 매도하고 풋옵션은 매수하고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사실 막판에 많이 샀거든요. 코스피 지수 맞습니다. 주식을 많이 샀는데 오늘은 그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현물 주식까지도 대량 매도했거든요. 이거는 완벽히 하방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 추가 하락이라도 또 베팅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도 사실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 미국에서 FOMC 연준의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에 따라서 달러 지수가 갑자기 올랐어요. 달러 지수가 갑자기 올라서 오늘 오전부터 1,400원, 뭐 1,403원 이때까지 다 1,400원에서 조정을 한참 동안 받았었는데 네. 다시 재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뭐 대만을 포함해서 상해, 뭐 항생이랑 홍콩, 니케이까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약세 흐름을 타나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뭐 코스피는 3.9%, 코스닥은 4.4% 정도 급락이 나왔던 거는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세제 개편의 그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네, 저는 맞아요. 보고 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뭐 40억, 30억, 20억 단계적으로 낮추면 좀 이렇게 그 충격이 완화가 될 텐데 갑자기 10억으로 낮춰버리니까 네. 연말에 회피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지금 리스크를 오늘부터 좀 줄여 나가자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당 의원 한 분께서 이제 이 10억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김병기 의원? 네. 예. 그래서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멘트, 다음 주 정도에 나타날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주목해서 방향성이 그때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급락 다음은 급반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V자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네.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 걸 보고 증시의 방향성이 그때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지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어제 보셔서 좀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 자본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지금 일단은 입법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갈 수 있는 뭔가의 발판을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주말간에 좀 수정안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계속해서 뭐 섹터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는 섹터가 아니고 이럴 때 좀 이 섹터는 유익 있게 봐야 된다. 뭐 매수의 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좀 어디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전 섹터가 다 떨어지긴 그렇죠. 했는데요. 조선주 섹터가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한번 봐드릴까 하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조선 3사라고 본다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앞선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번에 그 한미 무역 관세 협상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키 역할을 했었던 게 조선업이기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조선업 투자에 무려 하나로 따졌을 때 550조 원 규모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도 나오면서 뭐 미국 현지 조선소를 뭐 설립한다거나 인수한다거나 내지는 현지 조선업 허브를 구성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조선업 종 자체의 그래도 모멘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인 거죠. 정책 모멘텀을 자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영향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 좋았던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들이 조성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업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난 이전에 우리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받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주 물량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당연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슈퍼사이클이고 초호황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인데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이제 따고 있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고부와 같이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들을 계속 따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 이제 조선업 협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LNG 운반선 관련된 그런 수주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수주 모멘텀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미 이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 모멘텀으로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업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모멘텀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걸 보면서 조선업종 자체의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견고한 흐름들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서 조선업종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섹터는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고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게 눈에 띄게 올랐던 게 조선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 해석을 함께 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는 어느 섹터를 좀 눈여겨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곽유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또 하나오션도 맞습니다.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가격이 어쨌건 주식의 수익을 보려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가는 주식은 당연히 좋지만 급락이 나왔던 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급락이 참 애매한 게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락이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지금 앞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오늘부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예를 들어 3,050포인트에서 시작을 한다 치면은 개별 섹터들 내에서 종목들은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단가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기회의 그런 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HBM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HBM이 공급이 많다. 뭐 공급이 많다는 건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거는 하이닉스도 공급 양을 조절을 하고 있고 그렇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에 대한 그 가능성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도 양분을 이쪽 시장에서 양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 경쟁이 붙으면 그 퀀터티는 늘어나도 이 프라이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면 네.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도 지금 최대치거든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 따른 그 반도체 산업 수혜 정책인 칩스 법안 그 보조금을 지금 애리조나 공장에서 건설 중인 그 메모리 팹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OBBBA라고 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든지 네. 동맹국 활용해서 공급망 재편하려는 그 미국의 거시산업 정책도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사서 뭐 내일 파는 그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7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퀀터티는 확실하다. 다만 수익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충분히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를 뭐 좋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고 뭐 하이닉스랑 다른 반도체 섹터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접근하시는 게 그쵸.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저희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좀 떨어졌던 섹터들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에서 조선 그리고 반도체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사연을 통해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는데 이번 주에 또 들어온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연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 보겠습니다.